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다 올랐죠. 중국이 좀 덜 올랐고, 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약간 특징적인 게 IT 관련된 지수,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라든가 대만 지수라든가 우리나라도 이제 IT 기업들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물가 상승이 좀 주춤해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긴축 속도 둔해지니까 그럼 성장주, 기술주 이쪽에 또 흐름이 좋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이 겹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지표 보면 달러 인덱스 당연히 빠졌고 국채 금리도 빠지고 유가도 좀 주춤거렸고 미국 시장은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금리가 빠지고 달러 인덱스가 빠졌다라는 게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그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종목을 보면 주요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약한 종목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테슬라는 사실 머스크 지분 매각만 아니었으면 제법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눌려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반작용이 또 일어나겠죠. 그 외에 보면 방어주들, 맥도날드가 지금 신고가였거든요. 그 직전까지. 다음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주, 상대적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거의 확실하게 좋다. 이렇게 평가되면서 매수가 좀 집중됐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약합니다. 그 대신에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거나 걱정이 있었던 성장주라든가 기술주 쪽에 이제 매수가 집중이 됐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낙폭주가 크게 올라가면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반면에 꾸준하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금융주들, 그러니까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융주가 한동안 계속 올랐었거든요. 이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동안 좀 부진했던 SK 하이닉스가 10% 정도 크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 그러니까 낙폭주, 반도체주,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비슷합니다.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이제 실적하고 겹치면서 반도체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BH가 또 올라갔고요. 에이스테크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나중에 그 통신 장비주들 보세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정도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낙폭이 많이 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그 전에 이제 좀 강했던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게 그냥 숏 커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증시 지난주 특징은 네옴 플러스 낙폭과대주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오늘 키 차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 방송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기억나실 텐데 달러 인덱스가 115, 116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선에서 고점이 나와야지 만약에 120으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돼서 2000포인트 보게 될지도 몰라. 하여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근이 다행히도 고점이 되면서 빠졌죠. 근데 이게 한번 우리가 타이밍과 재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엔달러 환율이거든요. 엔달러 환율이 한때 150엔 넘어가면서 막 달러당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뚝 떨어졌는데 한 대략 몇 주 전에 뉴스 집중적으로 나온 거 일본이 환시장 개입한다. 한 달 동안 61조 원을 쏟아부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핵심이었다고 봐요. 이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 국영은행들한테 달러를 있는 대로 끌어 모아가지고 한 방에 던지고 이제 위안화를 사들여가지고 위안화 환율을 방어해야 된다.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 있다라고 해서 일본 금고안에 1조 달러가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채권이라든가 이런 자산들로 분산이 돼 있고 그 중에 상당 비중이 미국의 국채거든요. 일본이 환율 방어하려면 미국의 국채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달러를 조달해서 그걸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팔게 시작하면 국채 금리 올라가게 되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라든가 여기저기서 또 자금 조달하는 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금리 올라가서 미국이 좋은 게 없으니까. 물론 강달러가 수입 물가를 낮추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일정 수준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데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적정선을 넘어가서
미국의 국채가 위협받기 시작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전부 다 일제히 환방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거 국채 금리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투기 세력들이 포지션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바뀌면서 환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포지션을 또 언젠간 또 바꿀 수는 있겠지만 한번 포지션 바꾸면 이제 한동안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조금 안정이라는 표현하기 너무 거칠긴 한데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주요 차트. 미국의 이제 200일선, 다우지수 200일선은 이제 회복이 돌파가 됐는데 S&P 200일선은 보시다시피 고점 맞고 떨어지고 고점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4.81일인데 이 200일선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S&P 500 지수가 200일선 위에 머무는 기간이 71% 정도 되고요. 그 이하에 있는 기간이 2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200일선 이하에 있는 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거 위로 가느냐 여부거든요. 근데 지난번 8월이 크게 고점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4.81인데 거의 근처까지 왔죠. 2% 이상 올라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내려오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300원 부근에서는 속도 조절이 되느냐. 왜 너무 많이 빠지면 어떤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냐면 너무 빨리 빠지면 수출 기업들 4분기 실적이 환차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을 텐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또 우려할 수도 있어서 환율이 1,300원 부근에서 좀 완만하게 움직여주는 게 좋죠. 이런 흐름. 다음에 또 하나는 최종 금리. 미국 내년도 이게 6월 금리 확률입니다. 근데 지금보다 1%포인트 이하로 이제 움직여 있을 확률이 6 정도 되고요. 1% 이상으로 움직여 있을 확률이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25에서 5.50도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6대4 비율이거든요. 이 정도 비율이라면 시장에서는 이제 1%만 올리면 되니까 금리 인상 다 왔어.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지금 6주 연속 양봉인데 4주 연속 올랐거든요. 또 5주 연속, 만약에 이번 주마저 올라가게 되면 5주 연속이 되고 5주 연속 올라가면 하락장이 마무리가 되는 차트가 돼버려요. 뭐 100% 그렇다고는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랬거든요. 이때도 사실은 4개 나오고 끝나버렸잖아요. 7월, 8월 반등돼도. 그러니까 이번 주 과연 플러스를 낼 수 있을 거냐. 그러면서 이제 200주선까지 돌파해버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요 구도도 좀 체크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되게 세죠. 네, 지금 주간 단위로 1조 원 이상의 매수가 3주 연속 나왔고 페이스로 하루 평균 3천억 원 가까운 매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 보면 글로벌 펀드에서 지난주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CPI하고 미국의 중간선거 앞두고 자금이 빠졌거든요. 요 벽돌색 이제 주식입니다. 그런데 신흥시장 쪽은 2주 연속 유입이 됐어요. 자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근데 그나마 유입된 것 중에서 우리나라를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제일 많이 사요. 지난주에 인도가 가장 많은 쪽으로 돌아서긴 했었지만 지금 다시 또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사는 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제일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이 기조가 뭐 계속해서 좀 이번 주에도 이어져서 제일 좋은 거 하루에 3천억 이상 계속 매수해주면 웬만해선 하락 안 합니다. 2천억대로 떨어지면 이제 오락가락 좀 할 수는 있고, 그래서 3천억 페이스가 이어지는지 이걸 좀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인데, 지난주에는 되게 신중했어요. 그냥 뭐 지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막 그냥 근데 속도 조절은 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뭐 닐 카시카리 뭐 아니면 뭐 파월의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식으로 표현했던 되게 세게 뭔 소리야 내년도에 계속 올릴 거야. 이런 발언을 2사람 이상 해버리면 시장의 분위기에 한 번 정도는 좀 제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요 발언 나오는 거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중국의 방역 완화가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큰 재료인데 위안화가 이제 꾸준하게 원달러 환율이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정이 되는지 위안화 같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외국인 매수 규모가 이번 주에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금융투자가 이번 주 초반 넘어가면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는 12월에는 금융투자 무조건 매수해요. 배당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흔들린다라면 2주, 앞으로 1주 또는 2주 정도가 수급이 흔들릴 수 있고 그 이유는 금융투자가 기본적으로 매수로 들어오니까 연말에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매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12월에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버텨주는지,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의 매수만 해준다라면 흐름이 좀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서 이번 주에 좀 요 흐름이 나오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폭주 쇼커버 장세가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보통 매수가 1조 5천억 들어오면 IT 비중이 되게 높았는데 지난주 실제로 업종은 전기전자지만 반도체 2차 전지 매수가 가장 비중이 높았거든요. 기관은 반도체 쪽에 공을 들였고 외국인들은 업종 내 골라 담는 형태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이제 쇼커버 관련된 종목들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셌는데 매수가 누적되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그 CPI와 중간선거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이 대장주다 이런 표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도주 윤곽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뭐가 되는지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번 하락 국면에서 반등이 제일 컸어요. 16.4% 저점 대비 가장 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7, 8월 반등 때 60월선에서 돌파를 못했어요. 60월선 2% 정도 더 올라갔다가 꺾였거든요. 이번에 2% 정도면 2,550 정도? 예, 그 정도가 이제 그때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요걸 돌파를 하는 게 당장은 급하니까 이거를 이제 넉넉하게 밀고 올라가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붙어주면서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냐. 이 윗꼬리로 다시 밀려 내려가지 않고 돌파해서 2,500 이상으로 밀고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한 주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카페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독립 리서치 시작하면서 체험반식으로 등급하고 상관없이 이번 주까지는 다 보실 수 있게끔 해놓으니까 기업 분석, 동영상 강의, 뭐 이런 것들 주요 뉴스, 다음에 텍스트 전략 이런 것들 다 제공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요 60월선 중요하니까 꼭 좀 봐주시고요. 예, 그럼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